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중학생용 교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10장 외계인 돌연변이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고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를 직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중학교 정보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를 해결하고 변수를 활용한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변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변수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색판 뒤집기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아마 어린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유치원에서 이런 게임을 했던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닥에 이렇게 빨강색과 파란색 색판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양면에 한 면은 파란색, 한 면은 빨강색 이렇게 칠해져 있는 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색판을 계속 뒤집으면서 주어진 시간이 끝났을 때 그 색판의 개수가 많은 색깔 쪽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색판은 어떤 자료를 표현하는지, 그리고 색판의 색이 한번 정해지면 변경할 수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색판은 점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색판의 색이 한번 정해지면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집으면서 색판의 색을 바꿀 수가 있죠. 색판 뒤집기 게임에서 색판은 하나지만 앞면과 뒷면에 다른 색을 칠해두기 때문에 게임 과정에서 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입력된 값을 저장하거나 그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를 통해서 변수의 개념을 같이 이해하고요. 그리고 변수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변수라는 단어입니다. 변수요.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리할 자료나 또는 처리된 정보 등을 저장하는 장소가 되겠고요. 컴퓨터에서도 입력된 자료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계산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변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선언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자료를 저장한 후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변수의 이름은 사용자가 규칙에 맞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투표함과 투표용지 이것을 빗대서 변수와 자료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함이라는 공간은요, 변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투표함 속에 저장되는, 담겨지는 이 투표용지는 우리가 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표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변수의 이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변수는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규칙에 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변수라는 것이 없다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에서요 10이라는 값을 100번을 사용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10이라는 값을 20이라는 값으로 바꾸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0이라고 써있는 100개의 자료를 전부 다 20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즉 100번을 바꿔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10이라는 자료를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다고 하면 a에 있는 값만 한 번만 바꿔주게 되면 a라는 문자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a라는 문자가 사용되어진 변수가 사용되어진 곳에서는 20으로 바뀐 값이 자동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변수가 사용됐을 때는 이렇게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없었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졌겠죠. 자, 그럼 비버 챌린지의 외계인 돌연변이라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는요, 2018년에 터키에서 출제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살펴볼까요? 자, 어떤 외계인의 몸은 머리, 몸, 2개의 팔, 그리고 2개의 다리로 구성된다. 아래 그림이 있죠. 그래서 머리, 그리고 몸, 2개의 팔, 그리고 2개의 다리, 이렇게 2개의 다리로 구성이 된다. 그 외계인은 다음과 같은 돌연변이 명령에 따라 모습이 변형된다. 그래서 몸의 각 부분은 2번 이상 돌연변이 될 수 있다.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머리를 바꾸는 돌연변이 명령, 몸을 바꾸는 돌연변이 명령, 그리고 팔을 바꾸는 돌연변이 명령, 그리고 다리를 바꾸는 돌연변이 명령이 있습니다. 머리를 바꾸는 경우는 명령어가 HC인 경우에는요, 머리를 동그랗게 변형하게 되고요. HS라고 되어 있는 명령어를 수행하면 머리를 네모 모양으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또 HT라는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약간 화살표 위쪽 방향 그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몸을 변형하는 명령어에는요, BC와 BS, 그다음에 BT가 있는데요. BC 같은 경우는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BS 같은 경우는 몸을 네모나게 만들어주고요. BT 같은 경우는 몸을 세모나게 변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A 플러스 8 같은 경우는요,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A 플러스 같은 경우는 팔을 길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A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팔을 짧게 변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L 플러스와 L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L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다리를 길게, 그리고 L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다리를 짧게 변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외계인의 모양에서요, HS를 먼저 수행하면 머리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BS를 수행을 하면 몸도 사각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A-를 실행하게 되면 팔이 짧게 바뀌었고요. 그쵸? 그리고 L-를 실행하니까 다리도 긴 다리에서 짧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라고 친절하게 예시까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돌연변이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하면 어떤 모습의 외계인이 될까? 라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명령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명령어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A, B, C, D 중에서 어떤 모양의 외계인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신 후에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문제를 분석하면은요, 현재 상태는 돌연변이 명령을 순서대로 알고 최종적인 외계인의 모습은 모르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목표 상태는 이런 돌연변이 명령 순서대로 시행했을 때 최종 외계인의 모습을 알고 있는 상태, 이것이 목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요, 돌연변이의 명령의 순서,
그리고 결과가 되겠죠. 각 명령의 순서와 각 명령의 결과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돌연변이 명령의 규칙대로 수행을 하게 됐을 때 외계인의 몸의 각 부분에 대한 최종 모습이 마지막에 실행된 명령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이 문제에서 좀 크게 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 돌연변이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HT가 먼저 실행이 되고 쭉 실행이 되고 나서 HC가 또 실행이 되면은요. 결과적으로는 HT였던 모습은 사라지고 HC였던 모습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부위별로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 명령의 규칙대로 수행을 하면 외계인의 몸의 각 부분에 대한 최종 모습은 마지막에 실행된 명령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외계인의 모습을 쭉 변형을 해보면요. 이게 모든 명령들인데요. 이것을 순서대로 실행을 하면 가장 마지막에 실행이 되는 HC, 그리고 BC, A-, 그다음에 L+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HT가 실행이 되니까 머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L+가 실행되면 다리가 길게 바뀝니다. 그리고 BT가 실행이 되면 머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A+가 실행이 되면 팔이 길게 바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HC가 실행이 되면 머리가 삼각형 모양이었다가 동그랗게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A-가 실행이 되면 긴 팔이었다가 다시 짧은 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가 실행이 되면 몸이 삼각형 모양이었다가 몸이 동그랗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요. HC와 A- 그리고 BC 그리고 L+ 이렇게 네 가지 결과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HT는 HC에 의해서 최종 모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원리로 BT와 A+는 그 다음에 제시된 명령어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결과는요. 머리는 HC, 동그랗죠. 몸은 BC, 몸도 동그랗죠. 팔은 A-, 팔이 짧습니다. 그리고 L+, 다리는 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머리라는 명령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는요. 이 ht라는 그 값이 머리라는 변수 속에 저장이 됐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값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원래 있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머리라는 변수에는 이런 hc라는 명령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와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요. 변수는 값을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값은 제일 마지막에 저장되어 있는 값만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변수에 처음에 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a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보면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값이 3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어본 이 문제, 해결해본 이 문제에는 이러한 변수의 개념을 밀접하게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일하기 명령에 따라서 외계인의 모습이 바뀌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요,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에 나타난 규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설계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에 나타났던 규칙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요, 머리와 몸, 그다음에 팔, 다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네 가지 분야에서 규칙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알고리즘으로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방식은요, 우리가 글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명령어의 수를 입력을 받게 되죠. 아까 문제에서 제시됐던 명령어의 수는 총 7개였죠. 근데 그 명령어의 개수는 몇 개가 입력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입력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어의 수를 처음에 입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명령어들을 차례대로 입력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어 입력을 받으면은요, 그 명령어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첫 번째 입력받은 명령어가 HC라면 머리 모양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B에 관련된, 그러니까 몸에 관련된 명령어라면 몸 모양을 바꾸도록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에 관련된 명령어라면 팔 모양을 바꾸도록 저장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리에 관한 명령어라면 다리 모양을 바꾸도록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작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2단계부터 12단계까지를 명령어의 수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외계인의 최종 모습을 출력해준다 라고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변수를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변수들이 사용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명령어의 수를 입력을 받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의 수도 변수로 해놓으면 값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명령을 입력받기 때문에 명령을 저장하는 변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머리, 그쵸? 머리, 그다음에 몸, 팔, 다리의 모양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변수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프로그램을 작성한 예시 코드 소스가 링크가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활용한 링크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셔서요. 스크래치 코드를 같이 확인을 해 볼 텐데 스크래치 코드를 확인하실 때는요.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작성됐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자, 외계인의 최종 모습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명령어의 수를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명령어의 수를 입력을 받는데요. 좀 크게 볼까요? 자, 명령어의 수를 입력을 받는데요. 명령어의 수를 입력받고 나서 명령어의 개수를 저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명령어의 수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가 여기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만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시행이 되는데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어떻게 동작을 수행하냐면요. 명령을 입력받아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것이 머리에 관련된 명령인지 또 몸에 관련된 명령인지 팔에 관련된 명령인지 다리에 관련된 명령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 조건에 맞을 때 그 머리나 몸, 팔, 다리 변수에다가 그 명령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과를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설계했던 대로 변수를 이렇게 6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변수 탭에 가보시면 변수가 6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불필요한 변수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는 이 변수가 지금 여기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프로그램상에서는 전혀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작성이 됐는데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좀 크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계인의 최종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오죠. 명령어의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명령어를 한 4개 정도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령은 처음에 뭐 머리든 몸이든 팔이든 상관없죠. 그래서 먼저 팔 모양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팔 모양을 A 플러스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팔의 모양이 A 플러스로 바뀌었죠. 변수가 지금 여기 변수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T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저거랑 다르게 하는 게 좋겠죠? BC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BC라고 입력을 하니까 내용이 BC로 바뀌죠. 그 다음에 다시 A 마이너스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A 마이너스라고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 지금 여기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A 마이너스로 8의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변수에 저장된 값이 제일 마지막에 입력된 값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의 모양을 L 플러스로 바꿔볼게요. L 플러스를 입력하면 자, L 플러스가 입력이 됐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머리의 모양, 몸의 모양, 팔의 모양, 다리의 모양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그림을 실제로 바꿔주지는 못했고요. 이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데 좀 집중해서 거기에 작성을 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걸 응용하고 싶다면 머리, 몸, 팔, 다리를 그림을 여기 모양 탭에서 그려서 바꾸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변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했고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값이 최종적으로 남아있다라고 그 특징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변수를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규칙이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되는지를 알고리즘으로 작성해 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값이 사용이 되고 또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변수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 번 쉬운 것부터 또 복잡한 프로그램까지 여러 번 작성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면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변수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 또 제시된 문제의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핵심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내용을 처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10장 외계인 돌연변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